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프리미어리그가 한 주 정도 쉬거든요. 그 틈을 타서 약간 중간 점검 같은 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승권하고 챔스권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긍정적인 면과 걱정되는 면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1위 리버풀부터 이렇게 쭈루룩 순서가 있는데 오늘 얘기해볼 건 7위 본머스 정도까지입니다. 7위까지는 이 4위권에서 승점 차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챔스권이라고 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표는 긍정적인 면, 그리고 물음표는 걱정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은 현재 승점 56점이고요.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혼자만 23경기라는 거죠. 한 경기를 덜 했는데 아스날과 승점 6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리버풀의 좋은 점 첫 번째, 극단적으로 적은 부상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수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경기 중에도 압박 강도 조절하고 부드럽게 게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리버풀이 부상 적은 게 납득이 됩니다. 또 핵심 자원의 좋은 컨디션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살라, 반다이크, 흐라벤베르. 저는 현재 리버풀에서 이 세 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핵심 자원이 부상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 반다이크, 흐라벤베르가 공격, 미들, 수비 이렇게 한 명씩 있다는 것도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리버풀이 현재 리그에서 딱 한 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상대방들이 정말 여러 방법으로 리버풀을 이겨보려고 했겠죠. 템백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리버풀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템백을 하면 리버풀뿐만 아니라 다른 상위권 팀들도 고전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리버풀은 그걸 뚫을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등을 유지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는 딱히 리버풀의 전술이 파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리버풀의 전술을 박살낼 전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리버풀의 물음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월 13일에 있는 머지사이드 더비예요. 머지사이드 더비는 에버튼과 리버풀 간의 더비 경기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이 경기가 되게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승패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부상을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리버풀이 에버튼 원정에서 상대 전적을 보면 승점을 잘 따는 타입이 아니에요. 무승부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버풀이 아까 한 경기 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머지사이드 더비라서 여기서 승점 3점을 따느냐 1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모든 대회에 참가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리그컵은 이제 한 게임밖에 안 남았고요. FA컵도 플리머스와의 경기라서 엄청 부담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대회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리버풀이 작년에도 리그컵 우승하고 FA컵도 계속 올라가고 유로파에서도 잘하고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FA컵에서 맨유에게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체력이 쭉 빠지면서 뒷심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부분, 걱정거리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리버풀의 리그 마지막 5경기의 스케줄인데요. 마지막에 까다로운 4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트넘, 첼시, 아스날, 브라이튼. 특히 저 아스날과의 경기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리버풀이 그 전에 일정을 잘 치러놔서 승점 차를 벌려 놓는다면 아스날과의 경기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당장 눈앞이 많이 중요한 리버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현재 승점 50점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선두인 리버풀과는 6점 차이, 3위인 노팅엄과는 3점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이 머지사이드 더비 승리한다면 9점 차까지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스날의 느낌표를 보면 20개 팀 중에 홈 성적 1등입니다. 또 이제 베나이트가 복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스날에게는 좀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아스날이 풀백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왼쪽 풀백을 항상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루이스 스켈리가 잘 성장해주면서 그런 걱정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아스날의 일정, 풀럼, 에버튼, 브렌트포드, 입스위치,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리버풀, 뉴캐슬, 사우스햄튼 요렇게가 아스날 마지막 일정 쭉이거든요. 사실 리버풀하고 뉴캐슬 저거 2개 빼고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정이 맞습니다. 풀럼, 본머스 다 만만한 팀 아닌 거 맞는데요.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4월부터의 일정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사카가 늦어도 4월 복귀 정도로 예정이 되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아스날이 두바이로 전지훈련 갔는데 거기도 일단 사카가 따라갔거든요. 뭐 재활하러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 일정을 사카가 있는 상태에서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마지막에 승점 계속 따면서 탄력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걱정거리인 부분들은 첫 번째는 공격진의 얇은 뎁스입니다. 일단 제주스 시즌 아웃됐고요. 마르티넬리도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두바이 가서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또 사카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웨데고르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뭐 사카가 없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원래 웨데고르보다는 킥의 정확도, 뭐 슈팅, 플레이메이킹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또 영입생들의 낮은 기여도도 걱정거리인 부분이죠. 메리노 데려왔는데 제 역할 하지 못했고요. 스털링 역시 임대로 데려왔지만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라피오리 역시 잔부상이 좀 있었고요. 루이스 스켈리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했더라도 제대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승 경쟁하는 두 팀 정도를 알아봤고요. 이제는 챔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UEFA 개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UEFA 개수를 따졌을 때 상위 2개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에 5개 팀이 진출 가능합니다. 지금 잉글랜드는 7개의 클럽 중에 7개의 클럽이 살아남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팀이 챔피언스 리그 5개 팀 가는 게 매우 확률이 높고요. 이번 시즌은 리그 5위까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그 3위 노팅엄을 알아볼 텐데요. 노팅엄은 승점 47점이고요. 아스날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노팅엄의 느낌표는 첫 번째 극단적으로 적은 부상이에요. 일단 현재 부상은 5도이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난 경기에 브라이튼을 홈에서 7대 0으로 이길 때 무릴로가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서 나갔거든요. 제가 무릴로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찾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2명입니다. 확실히 유럽 대항전 안 나가고 리그와 FA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도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술적인 친숙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비, 후역습 이게 지금 아주 정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각자 자기가 할 역할을 잘 알고 있고요. 수비 형태도 너무 잘 구성하고 그리고 역습 나갈 때 공격수들의 마무리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간결하고요. 너무 빠르고요. 너무 유연합니다. 다른 팀은 우리 팀이 어떤 축구를 해야 될까?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건데 노팅엄은 이미 방향만 정해졌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유럽 대항전이 없는 지금 시즌은 노팅엄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팅엄은 공격진의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비야 11명이 같이 하는 거지만 공격진은 역습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패턴 플레이로 뚫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인 역습이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크리스 우드, 모건 깁스 화이트, 엘랑가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꺾여버리면 사실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수들이 지금의 역수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2월 말에서 3월 초 까다로운 3연전이 있습니다. 뉴캐슬, 아스날, 맨시티. 그래서 이 3연전을 노팅엄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챔피언스 리그가 좀 명확히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리그 4위고요. 승점은 43점입니다. 첼시의 느낌표 좋았던 거는 마레스카가 첫 시즌이지만 승점을 잘 쌓아놨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콜파머, 카이세도, 쿠쿠레야 저는 이렇게 3명을 첼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핵심 자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핵심 자원은 컨디션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첼시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찰로바 임대 복귀가 성공적이었고요. 리스 제임스가 부상 복귀하고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이것도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첼시의 걱정거리도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골키퍼 불안 문제예요. 산체스는 거의 나올 때마다 치명적인 실수 한 번씩을 하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겨울 이적 시장에는 첼시가 사실상 영입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무그라는 선수를 데려오긴 했는데 막 적극적으로 쓰일 것 같은 자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의 뎁스도 많이 부족해졌다고 느끼는데요. 무드릭은 도핑 이슈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잭슨하고 기우도 부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또 주앙 펠릭스는 AC 밀란으로 임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윙어도 부족하고 톱자원도 만약에 잭슨과 기우가 부상이라면 은쿤쿠가 톱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은쿤쿠는 최근에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지 않아서 경기 감각이 최상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첼시의 파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맨시티고요. 맨시티는 현재 승점 41점,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리그 5위지만 뉴캐슬이랑 승점도 같고 득실차도 같아요. 다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건데 불안한 5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맨시티의 좋은 점은 첫 번째, 겨울에 폭풍 영입을 했다는 겁니다. 니코 곤잘레스, 마르무시, 후사노프, 헤이스,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많이 데려왔고요. 그리고 리그 후반기 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에버튼 빌라, 울브즈, 사우스햄튼, 본머스, 풀럼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프리시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스카밥까지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스카밥이 막 거의 2-3명 제치고 다녀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리그에 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밥이 돌아온다면 오른쪽에서도 개인적인 돌파, 크랙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 안 좋은 점 첫 번째, 지옥의 2월에서 3월 초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일정인데요. 오늘 밤에 FA컵 경기하고 그 다음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뉴캐슬, 또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서 한 게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토트넘, 노팅엄입니다. 하필 또 플레이오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되면서 뭐 숨을 쉴 수가 없는 일정이에요. 맨시티는 아까 제가 후반기 일정이 좀 널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지옥의 2월 3월 초 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사실상 이번 시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겨내는 게 중요하겠죠. 또 맨시티가 반복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체력, 전환 속도. 지는 게임을 보면 다 비슷한 문제로 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팬들도 아니까 분명히 상대팀 전력 분석관이나 상대팀 감독들은 이런 약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이걸 공략하려고 나왔을 때 맨시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맨시티 역시 골키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약간 맨시티의 골키퍼를 보면 느낌이 발민슨 에데로송이 더 좋은데 막는 건 오르테가가 더 잘 막아 뭐 요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에데로송, 오르테가 둘 다 썩 믿음직한 골키퍼 자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첼시와 마찬가지로 맨시티 역시 골키퍼 리스크가 존재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뉴캐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캐슬 역시 승점 41점이고요. 맨시티와 동률입니다. 지금 뉴캐슬의 좋은 점, 이삭이 진짜 미쳤고요. 뭐 머피, 고든 다 좋습니다. 게다가 미드필더에서 토날리,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이 앞쪽으로 쭉쭉 전개해주면 역습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뉴캐슬 유럽 대항전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다른 팀들보다는 여유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전환 속도 완벽하고 또 실리적인 운영도 감독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2대0이 됐을 때 축구적으로 더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해서 막 압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면서 에너지 아끼면서 다음 경기를 고려하는 듯한 그런 에디아우의 운영이 이번 시즌은 아주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런 카운터 전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 같은 선수의 미친 컨디션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걱정거리는 첫 번째는 힘든 일정들이 껴있다는 겁니다. 일단 맨 왼쪽 2월의 3연전이 맨시티, 노팅엄, 리버풀이에요. 그리고 시즌 막판 5월의 3연전이 브라이튼, 첼시, 아스날입니다. 한 번씩 고비가 찾아오는데 요거를 넘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티 차이가 있는 주전과 서브라고 생각합니다. 뭐 뉴캐슬 서브에도 괜찮은 선수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전들이 너무 잘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갭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 11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조금은 치명적일 수 있고요. 베스트 11이 부상 안 당하고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본머스입니다. 본머스는 리그 7위고요. 40점이에요. 근데 맨시티, 뉴캐슬하고 승점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첼시와도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게임 차로 순위가 4위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금 4, 5, 6, 7위입니다. 아주 치열하죠. 일단 본머스는 상대적으로 2월에서 4월까지 일정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전에 최근에 2대0으로 졌거든요. 그 패배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 12경기 무패라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클라이베르트라는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1월 이달의 선수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일정 역시 맨시티, 아스날을 만나는 거를 제외
제외하고는 또 나름 수월한 일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대항전 안 나가니까 리그, FA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역시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머스의 걱정거리는 이 부상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상이 많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게 좋은 거고요. 문제는 이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어요. 본머스에서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선수는 NS 위날, 그 다음에 에바니우송이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스트라이커 자원을 영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고 와타라라는 선수가 윙어지만 톱 자리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퓨어 스트라이커 없이 시즌을 마무리해야 하는 본머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고 어디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